반갑습니다. 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5월 31일 아침이고요. 이번 주 증시 전망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 한번 찍어서 올렸는데 제가 기계 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다시 찍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요. 사칭방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피해를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칭방의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원 채팅방은 없습니다. 상담원 채팅방 없고요. 제 사진, 이름 뭐 어떤 걸 도용해도 없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은 무료방 같은 경우는 영상 아래에 이렇게 역삼각형이 있죠. 역삼각형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있는 그 링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우리 시장, 지난주 미국과 우리 시장에 대한 얘기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다우는 지난달 한 달 동안 4.26% 상승을 했고 지난주 한 주 3.75%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한 달 내도록 뭐 그냥 그럭저럭 했다가 지난 한 주 동안 바짝 올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도 6.73%가 상승을 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1.77%가 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최근에 다우가 제법 괜찮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5월 초중순에 더 많이 올라갔고 마지막 주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상승이 있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4.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3.2% 상승이 있었습니다. 즉 다우와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 10.62% 엄청난 상승이었죠. 엄청난 상승을 보였는데 지난 한 주는 0.72% 상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나스닥과 조금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보다는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치료제 이런 쪽에 관련돼 있는 이 섹터의 종목들이 좀 시총 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던 부분, 그리고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 움직였던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달, 지난주 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요 어떤 이슈가 됐던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과 재확산에 대한 불안감, 이 두 가지가 상존했던 시기였고요. 현재 보시면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가 지금 다 경제재개가 시작이 됐잖아요. 주별로 이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씩 이제 현재로서는 1차 큰 이 유행이 잡혀가는 시점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약하게 2차 정도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고, 미국도 나중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최근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악화되어 있는 지표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다 알고 있었던,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주식시장은 2분기 또는 3분기 이후에 상승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나중에 어느 시점쯤 가서는 실제 지표가 괜찮게 찍혀 나오는 시점에서도 처음에는 반영을 좀 하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선반영됐던 측면 때문에 오히려 더 이 반응이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또는 지난달 내용을 보게 되면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진행형입니다. 아마 이건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화웨이 문제로 시작을 해서 이게 홍콩 국가보안법, 홍콩 보안법으로 지금 확정이 된 상태고요. 지난 금요일 날 중국이 강행을 했습니다. 강행을 하고 나서 금요일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미국 측에서 홍콩의 특혜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와 더불어 티벳 문제까지도 지금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고 이에 대한 대립도 계속 격화돼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행정부의 부양책 논의가 지금 있는데요. 이달 초에 민주당 하원 쪽, 민주당 쪽에서
부양책을 하나 통과를 시켰는데 그게 이제 공화당 반대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지난주 초반에 미국 행정부의 부양책 논의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백악관에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급기야 어제 같은 경우는 공화당 상원 쪽이죠. 원내대표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한 번 유동성이 공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금요일 날 마감가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에서 수급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감가가 상당히 많이 변화했는데 이제 MSCI 리밸런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요. 일단 계속해서 이 부분은 뭐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겠죠. 다만 지난 2월 때처럼 그렇게 급격한 정도가 아니라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요건 우리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영향을 제법 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면 큰 부분은 큰 역할은 분명히 아닐 거고요. 영향은요. 미국 경제재개 이후의 재확산 여부 역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모습이 또 나타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제였나요? 어제 나온 얘기가 모더나 임상 이상 돌입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게 올해 안에 나올지 뭐 내년에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상적인 형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패스트 트랙 형태인데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속에서의 정상적인 모습대로 가고 있다 지금 뭐 그런 쪽에서 봤을 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는 좀 있을 것이고 강도의 차이도 좀 있겠지만 일단은 1차 미중 무역 분쟁이 작년도에 본격화된 1라운드가 있었다면 올해 지금 현재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요. 1월 달에 이제 합의로 인해 가지고 1차 합의로 인해 가지고 잠시 휴전을 했다가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아마도 이건 대선 때까지는 또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될 주목해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의 특별 지위가 박탈됐고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을 조사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이제 맞대응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한번 출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다만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죠. 이제 이 부분이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에도 미국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 두 가지가 이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고요. 영국이 지금 홍콩 시민들의 한 10만 명 정도였나요? 이 시민권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영국도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서의 당사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죠. 지금은 조금 빠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도 사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돌려받을 때의 조건과 이 계약 내용과 지금 조금 달라지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과 영국이 지금 공동전선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더욱더 계속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까지도 이건 얘기를 한번 드렸죠, 말씀을. 다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G2 중에 하나인 상당한 강대국이잖아요. 영향력이 큰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과거 이 그리스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의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의 줄타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 부분이 미국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중국의 보복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반대로 중국 쪽에 붙게 되면 미국의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우리 쪽으로 붙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손을 들어줬다가 지금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일본도 중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하나 냈다가 지금 이 경제 보복을
예고한 상태죠, 중국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국가 경제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이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경제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을 줄타기를 잘 해 나갈지 이 부분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여튼 여하튼 좌우지단 간에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이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근본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으로 보고 있고, 제가 2월부터 이 얘기는 드렸어요. 이 조짐이 보인다고. 나중에 이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또 한 번 시장을 흔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2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행정부의 부양책 논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이 유동성이 또다시 공급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지난번 공급되었을 때의 사례를 참고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은 또다시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제법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과 연결을 해서 환율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고 있죠. 최근에 중국 쪽에서는 위안화를 계속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미중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아직은 건들지 않았지만 만약에 중국이 위안화를 계속해서 평가절하하는 형태로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또 한 번 지금 또 쥐고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더불어 위안화와 달러 간의 이 환율의 변화는 우리 환율의 변화에도 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 같이 연결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얘기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결과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렘데시비르 마찬가지고 모더나 쪽에서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길리어드나 모더나 마찬가지고, 요 부분도 이제 요번 주는 우리가 조금 한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단 작용을 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떤 그 수혜주들의 종목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반영을 하거나 덜 반영을 하거나의 상황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재개에 따른 재확산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주 해가지고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한국판 뉴딜에 대한 얘기가 좀 더 구체화돼서 더욱더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여부,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당분간 좀 봐야 될 부분일 것이고요. 긍정적인 얘기로 봤을 때, 부정적인 이슈는 역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서 또다시 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또 건드려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봐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주 상당히 조금 이 예상이 좀 쉽지 않은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이미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특히 뭐 코스닥은 뭐 지금 회복이 다 된 상태이니까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와 있기는 합니다. 1차적으로 놓고 봤었을 땐 1970에서 2050포인트 정도까지를 기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2050을 찍고 저항을 맞고 살짝 지금 밀린 상태인데 많이 안 밀렸단 말이죠. 이 부분을 돌파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뭐 만약에 돌파한다면 또 새로운 영역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정을 한번 준다라고 한다면은 1970 정도까지 조정이 1차적인 예상치이고요. 만에 하나 이 부분이 조금 더 격화돼서 시장이 좀 과민 반응을 보이는 형태가 된다라고 한다면 1950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어디서 조정이 시작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2050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조정이 또 한번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벨이 많이 올라왔죠. 이제 뭐 제가 1800대에서 막 말씀을 드리면서 1700 얘기도 나왔었고 1800 얘기도 나왔었고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조정이 여기서 지금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벨은 상당히 많이 업된 상태죠. 지금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690에서 720 정도를 지금 보고 있고요. 740이 굉장히 중요한 차트상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이번 주 주봉으로 보면 이제 도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코스닥이 도지를 만든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740포인트를 넘어가는 흐름을 한번 보여준다면, 윗꼬리로라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향후 또다시 코스닥은
레벨업 하면서 랠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확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건상 놓고 봤었을 때. 다만 차트상 자리가 그렇다. 지금 현재 상태는. 그리고 이제 690포인트를 기본 포인트로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밀린다면 670 정도까지도 일단 열어는 놔야 된다.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일단 지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이 지금 레인지가 넓잖아요. 넓다라는 얘기는 이번 주 조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관심 섹터는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 보시면 그대로 다 움직여 왔잖아요. 얘네들 다 지금 순환매가 한 번씩 돌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 말씀을 드렸던 얘네들도 지금 순환매가 한 번씩 돌아줬는데, 아마도 얘네들은 요번 주도,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요번 주도 또 움직일 가능성이 또 있어요. 다만 여기 있는 애들이 이때까지 움직임이 뭐 한번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막 이렇게 쭉쭉 슈팅이 나오면서 수급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르게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바쁘게 움직이셔야 할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스윙 입장에서 조금은 길게 보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섹터들이 한 번씩 움직이는 그 타이밍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 섹터들은 시장을 받쳐주거나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섹터들이죠.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본다면, 뭐 아까 이 위에서 예상드렸던 이 범주 안에서 노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섹터들이다. 다만 이제 중국 소비주들 같은 경우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이지 않았는데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분쟁 때문에 지금 묻혀버렸습니다. 묻혀버렸는데, 중국의 어떤 호재들이 묻혀버렸는데, 그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번 주까지 묻힐지 아니면 이번 주부터 다시 조금 살아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들이 나온 건 있는데, 뭐 원체 큰 이슈가 지금 다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른 순환매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바쁠 거다. 요렇게 바쁘게 보셔야 할 거다. 요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사과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제 제가 HLB 말씀을 드리면서 초과 청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130%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0%가 맞습니다. 120%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일단 수정하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번 주 한 주 이제 6월이 시작되는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2분기가 마지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2분기 마지막인데 이번 2분기가 마지막으로 잘 정리가 되면서 3분기로 넘어가면 아마도 이번 달 아마 한 중순 정도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현재는 높기 때문에 요번 6월 한 달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 상황상으로 봤었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방 혹시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시고요. 7890 비밀번호는 7890입니다. 요거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일들 잘 보내시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